자, 앞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먼저 풀고 한번 매기고 1차적인 오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지금 시험 전날이라서 혹은 과외 전날이라서 그냥 문제 영상만 보고 오면 실력은 안 늘어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장 소미 법칙까지만 찍겠습니다. 총 A 단원과 B 단원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를 보래요. 어떤 거에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옳은 거를 보면 혼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화학 변화에서 물리 변화에서 물질 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만 변할 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적어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모두 성립된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수소 2g과 산소 16g이 반응해서 2g 더 생길 수 없어. 18g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어떤 거라고 했지? 닫힌 공간에서만 성립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왜? 열려 있는 순간 기체는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아연 조각을 넣은 고무풍선을 끼운 후 고무풍선을 세워서 두 물질을 섞어 반응시켰대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옳은 것을 고르래. 자, 봐라. 여기에서 지금 풍선이 부풀어 올랐죠? 부푼다라는 건 뭐야? 풍선 우리 불면 부풀어 오르지. 후 하는 순간 기체가 후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닫힌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풍선 때문에.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묽은 염산하고 아연 조각이 나오는 순간 기체가 나온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앙금 아니고요. 조각이 작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기체로 같이 가는데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가 말이 안 돼. 질량 보존 법칙이 돼야 되는 거야. 반응 이후에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닫힌 공간이라고요. 지금 반응 후에 고무풍선을 제거하면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 기체는 훨훨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지금 반응시켜서 두 개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알아보았대요. 어떻게 한다고? 빈 병이더라도 같이 쟀다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은 보존되게 되는 거라고. 이거 두 개 섞으면 뭐 나온다고? 앙금 생성된다고. 알았죠? 탄산칼슘인 앙금이 생성되는 거예요. 흰색. 옳은 걸 보래. 앙금 생성이기 때문에 기체 발생 아니에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앙금 생성돼서 이미 바뀐 거야. 반응 후에 질량이 증가될 수 없어요. 닫힌 공간에서 실험될 때 아니 기체가 발생 안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에 질량과 생성물질 같다. 이거 말해줘야 돼. 자, 반응 전에 80.5g이래.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다. 똑같은 거 쓰면 돼. 어떨 때만?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 항상 시험 문제에서 꼬아내요. 기체가 발생됐는데 닫힌 공간이라는 걸 보면 그대로 쓰면 되고,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면 기체 발생하는 순간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고. 자, 모든 걸 보래요.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밀폐된 병 속에서 반응을 시켰대. 알았지? 밀폐된 거야 지금. 옳지 않은 걸 보래. 그럼 여기에서 얘는 밀폐고 뒤에는 열었대. 그럼 얘는 열었죠? 닫힌 공간이 거고 열린 공간이란 소리야. 그러면 가나에서는 질량이 같은 거 맞는 말이에요. 나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된 게 아니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인 경우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잠깐만 나에서는 지금 기체 발생이 안 되지.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알았죠? 미안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지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와 다의 질량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지금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죠. 왜? 닫힌 공간에서는 성립을 하거든. 알았지?
병뚜껑을 열면 기체 성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병 안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3번 다시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종류와 개수는 변하잖아. 뭐만 달라져? 분자의 종류만 달라져. 알았죠? 그 다음에 나무 조각을 연소시켰대요. 지금 연소시켰는데 밀폐된 공간이네. 그럼 뭐야? 닫힌 공간이라는 거야. 옳은 거를 고르래. 가는 나무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하므로 저울이 왼쪽으로 지금 기울게 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 안 맞아요. 알았죠? 연소를 시켰다라고 했어. 그러면 나무는 연소되는 순간 타죠? 질량이 기울 수가 없어요. 가는 생산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죠. 맞는 말입니다. 나무가 타는 순간 기체가 발생되게 되면서 쟤는 질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나무와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죠. 밀폐됐기 때문에 기체도 여기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래 같아야 돼. 기울 수가 없어요. 나에서 생성된 기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요. 어디에서는? 가에서는. 그 다음에 표를 보고 지금 산화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에 관한 질량 관계를 나타냈대. 뭐라고 했지? 산화된 마그네슘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마그네슘에다가 산소를 더해버린 거라고. 그러면 마그네슘이 1.5g일 때 산소 몇 g을 더해야 2.5g이 나오는 거죠? 산화 마그네슘이 1.0g이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에서 질량비 알 수 있지. 어떻게? 2배 곱해주면 3대 2대 5라는 질량비가 나오게 되죠. 35g이래요. 산화 마그네슘이. 그럼 여기에서 35g이 되려면 7배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4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리 32g을 완전히 반응시킨다. 그럼 구리 답이 없어야 되는 거야. 뭐 보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개념 영상에서 꼭 격자점 체크하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산화구리라고 하는 건 산소에다가 구리 더한 거라고 했죠. 지금 산화구리가 1.25g이래. 구리가 1.00g이래. 그럼 산소는 0.25g 정도 더 있어야 되죠. 4를 곱해버리는 순간 여기가 5, 여기가 1, 여기가 4가 된다. 맞지? 그러면 구리가 지금 32g이래. 그럼 32g이지 8배 곱했어요. 1에서 8 곱하면 2번 돼야겠죠. 수학이에요, 수학. 그 다음에 구리의 질량이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변하지 않는 건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질량비, 즉 일정 성분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래. 지금 화합물을 만드는 거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B에다가 N을 꼽았더니 BN이 그대로 됐고요. B에다가 2N을 꼽았더니 BN2가 나왔어. 즉 N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지 않았다고.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로 반응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B와 N을 이루는 질량비가 아니라 얘네들의 분자수 B가 돼야 돼. 질량은 지금 어떻게 돼요? 볼트 5개의 질량이 15g, 너트 5개의 질량이 10g이래. 그럼 볼트는 개당 3g인 거고 지금 너트는 개당 2g이란 소리란 말이야. 5씩 나눠버리면. 그래서 질량비는 3대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나는 미안해요. n이 지금 2개 달죠? n2가 안 됩니다. 2n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bn2에서 b가 지금 3g, n이 지금 2g짜리가 2개. 그래서 3대4가 맞지. 3번이 답이 돼야 돼. bn과 bn2는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다르지만 종류가 같으므로 아니죠. bn과 bn2는 엄연히 다른 물질이에요. n이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용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질량보존 법칙은 설명할 수 없다. 틀렸어요. 모든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형을 보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 2개 꼽았더니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있는 형식이야. 그러면 볼트와 너트가 1대2로 반응하는 거예요. 분자수 B가 질량수 B 아니고. 그러면 개수 B도 똑같다고. 그럼 지금 너트가 총 20개 있으면 볼트는 총 10개 있고 볼트가 5개가 남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서 총 10개밖에 못 나오겠죠. 2번 돼야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시험관 A에서 F까지 10%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었고 10%의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을 넣었대. 자, 봐. 이미 다 끝났으면 반응은 쭉 그대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6g일 때가 지금 일정하다는 거죠. 맞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6ml가 그대로 있었어. 질산납은 0에서 2에서 4에서 6에서 8에서 10이야. 근데 6g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앙금 생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6ml 있을 때 질산 칼륨이 6ml 있는 거가 제일 최대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이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있었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된다고. 봐. 가만히 있는 집주인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에다가 불청객 혹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질산납이. 근데 우리 방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까지? 6명이 있을 때까지만. 6mm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그 더 채워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8mm 넣으면 2mm가, 10mm 넣으면 4mm가 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AB를 구성했을 때 AB의 질량이 총 15고 A의 질량이 9g, B의 질량이 6g이래.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지금 똑같죠? 그럼 무슨 말? A와 B에 관해서는 3대 2의 질량비가 나오는 거야. 그럼 21과 16g 두 개 볼게. 여기에서 21이 되기 위해서는 7을 곱해야 되고 8이 되기 위해서는 16이 되기 위해서는 8을 곱해야 돼. 그럼 뭐가 더 작아요? 7이 더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21g과 14g이 되고 B가 총 2g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35g이네요. AB가 35g이죠. 그리고 B가 2g이 남게 되죠. 2번이 돼야 된다고. 즉 곱해지는 수가 적은 걸 골라야 돼. 남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모자라는 거 하나 없이 해야 돼. 왜 우리 음식 만들 때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라고 하죠. 자, 잘못된 비유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혼합기체의 질량 같은 경우에서 수소가 2g이고 산소가 20g 반응했는데 산소가 4g 남았대. 그러면 수소가 2g, 산소가 16g인 게 맥스라는 소리야.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다고, 수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소가 5g 남았대. 그럼 수소가 5g 쓰는 거고 산소가 40g 썼어. 그럼 가와 나에서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수소와 산소가 2대16 1대8이죠. 5g 40g 1대8이죠. 즉 1대8이 최대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30g 썼으면, 지금 여기서 보면 30g 썼으면 지금 1대8이기 때문에 곱하기 8 한다. 그럼 240g에서 더하기 산소가 40g 더 있는 거야. 그럼 가는 280g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 자체가 지금 8대1이 아니라 1대8이야. 수소와 산소의 분자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예요. 질량비. 분자수는 몰라요. 물이 18g 생성하려면 산소가 16g 필요하다. 물은 H2O죠. 얘가 16g 있으면 얘가 2g 있을 수 있겠네. 18g 되죠? 3번이 맞는 거야. 가는 240에다가 40 더해서 280 돼야 된다고 했어요. 1, 2, 3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은 모두 같을 수가 없죠. 이미 다 다르게 넣었는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서술형 봅시다. 23번. 양초가 연소하는 동안에 저울의 변화를 쓰고 일과 같이 생각한 걸 보래요. 어떻게 됐다? 밀폐됐다. 닫혔네. 그럼 뭐가 된다? 질량이 보존이 된다. 어느 경우에서도, 기체가 발생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써야 돼. 왜? 양초의 연소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썼어요 내가? 문제 있는 거 똑같이 썼어. 양소가 연소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된다고? 기체가 발생된다고. 이건 우리 알잖아. 아는 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데 어떤 거? 밀폐된 유리병 그대로 써주는 거야. 여기 밀폐된 유리병에서는 얘가 뭐예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따라서 질량이 안 변한다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분 이후에 질량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를 쓰래. 그럼 뭐예요?
구리 2g을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산화구리를 만들었대. 그럼 어떻게 쓴다? 얘는 일정성분비 법칙 얘기하는 거야. 구리, 산소 넣으면 무조건 일정성분비야.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구리가 모두 반응하면 산소와 반응할 구리는 없어. 그래서 질량 증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지. 알았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거 또 보네. 뭐였어요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생성 반응은 뭐였어? 질량 보존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옳은 거 고르래. 그럼 나 질량 보존 그냥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찍을래. 질량 보존으로 5번 찍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알았죠? 쟤네 나오면 무조건 질량 보존인 거야. 자, 근데 1, 2, 3, 4, 5 한 번씩 보자.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이므로 아니죠. 앙금 생성된 거 항화학 반응이라고.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없다고 질량 보존이라서.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은으로 가야 돼요. AgCl.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죠. 기체 따위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도 틀리고 전부 다 감소되는 것도 틀렸어. 알았지? 그 다음 여기에서 뭐 봐야 된다고? 격자점 봐야 된다고. 마그네슘이 3g일 때 산소가 2g 할 수 있네요.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로서 되네요. 됐나? 그럼 70g이래. 그럼 하나를 3x라고 잡으면 산소를 2x만큼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70g인 거예요. 총 합쳐서. 그래서 5x가 70이네. 그럼 x가 14죠. 3배만큼 곱해야지. 14 곱하기 3하면 40이죠. 수학입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서 어떻게 된다고? 앙금 높이가 나타냈다고. 앙금 높이 똑같아. 그러면 이미 뭐라고? 6g이 맥스인 거라고. 다 반응했단 말이야.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구하래. 시험관 B부터 앙금 생성된다. 맞죠? 이때 0이었으니까 앙금 생성된 거야. 부피 B는 1대 1이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6대 6이 맥스란 말이야. 그래서 1대 1 맞아요. 부피 B. 수용액은 부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미리리터는 부피야. 그람이 질량이야. 두 개 달라요. 그럼 리터도 부피고 킬로그램도 질량이겠죠. 생각해 주셔야 돼. 시험관 B의 앙금의 높이를 높이려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줘야 된대. 아니죠. 아이오디나는 지 마음대로 있어. 뭐 넣어줬어요? 질산압이 넣어줬죠? 3번 틀려야지. 표만 보대로 보면 얘 맞출 수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풀면 실력 안 늘어요. 보고 무조건 풀어야 돼요. 시험관 D 이후에 앙금 생성이 되지 않는 거는 반응할 아이오디나 칼륨 없기 때문에 이거 맞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뭐 한다고? 방금 서술형 24번 같은 거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이해됐죠? 시험관 F에는 반응하지 않는 질산납 수용액이 4ml 남아있죠. 그렇겠지? 6, 1대1이 끝이니까 6 빼주면 10에서 6 빼주면 4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험이 지금 수소와 산소 자체를 반응했대요. 자, 그래서 뭐 한다고? 남는 거 빼면 된다고. 수소 0.5g, 산소 4.0g 가해서 실험 1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수소 1.5g, 산소 12g. 둘 다 뭐야?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서 비율하는 거죠. 질량비로서는. 맞나? 그럼 옳은 거 고르래. 그러면 틀렸지. 1대 8이니까. 작을 수가 없어요.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자, 18g 얻으려면 2g과 산소 16g 1대 8 맞네요. 3번 가야지. 그 다음에 질량비 자체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기체 반응 법칙 아니고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래. 자, 40.5g이래요. 총. 맞나? 그러면 지금 수소를 xg이라 잡으면 산소가 8xg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9x가 지금 40.5g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x 자체는 36 4.5g이 됩니다. 그럼 수소가 4.5g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서 8 곱해버리는 순간 0 넣고 30에다가 4 쓰니까 36g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남아요? 산소가 1.5g만큼 남게 되죠. 쉽게 풀렸지?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는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모르는 문제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거나 실제 과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